안녕하십니까, 최윤석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경마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자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경마를 주 업으로 하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기심 충족 차원과 더불어서 사설경마의 어떤 현실 이런 부분까지 지금은 뭐 전혀 제가 이제 예상가로 데뷔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몸을 담고 있지 않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 예상가 활동 이전에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일단은 제 채널에 대한 관심, 구독을 먼저 부탁드리면 경마 관련된 어떤 그런 에피소드도 자주 업로드하고, 또 최윤석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신상 그 부분도, 또 배터들의 기존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괜찮은 배터들의 어떤 실화까지도 말씀을 드린다 하고요. 이전 업로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일단은 그 이기는 배터 그 친구가 그 부분을 제가 빼먹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처음에 마사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아는 선배 지인한테 일단은 보안과 선배 지인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0대 중후반 요 정도밖에 안 됐었을 때이기 때문에 경마는 내가 경마를 한 지 몇십 년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경마를 몇십 년에서도 지금도 매일 패대기 치고 너무 거기에 절망 속에서 빠져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워서 잘못 배운 게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배운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를 통해서 자주 지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오래 해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잘못 배워서 안 돼. 일단은 경마가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사회가 다 뺏어간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최초로 경마를 모르고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더라도 조금만 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마사에서 30%를 빼가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30%만큼 경마를 전혀 모르는 배터들의 어떤 그런 관심과 배팅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은 이기는 건 쉽지 않아도 덜 지는 것은, 충분히 즐길 만큼 덜 지는 것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맞대기, 소위 말하는 사설경마, 요 근래 이제 뭐 마사에 항상 그 온라인 방을 키게 되면 뭐 사설경마,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설경마, 맞대기는 무엇이며 어떤 변천사를 거쳐왔을까? 지금은 일단은 온라인화가 다 되면서 일단은 이제 지금의 맞대기 사설경마와 예전의 사설경마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는 부분을 변천사를 한번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토대로, 저 또한 사실은 사설경마로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은 경험과 또 참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속에서의 아날로그 같은 어떤 경마, 맞대기, 사설 경마가 처음에 시작을 됐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전이 안 되고, 또 사실 뭐 녹음 기능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은 공간, 사무실이나 같은 공간에서 돈도 갖다 놓고 사람도 같은 공간에서 그때는 이제 경마 방송이 일단은
시작을 하고 생중계를 해주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맞대기가 처음에는 시행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은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바닥생활, 그러니까 건달이든 뭐 어떤 나름대로의 뭐 도박 건달이든 나름대로의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지키거나 서로 신뢰를 약간 힘으로 감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들의 리그였죠. 그들만의 리그와 약간의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도박이 업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 부류들이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어느 누군가의 기쁨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지만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편안함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뭐 제약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로 뭐 물론 이제 상한가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건 서로 돈을 보고 하는 거니까 돈이 이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바로바로 현찰을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이었다. 두 번째, 그런 어떤 그런 같은 공간에서 주고받기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는 기뻐해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슬퍼해야 되는 공간에 서로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더 어떤 그 발전이 안 되면서 극소수의만의 어떤 그들만의 어떤 리그였다가 이것이 조금 이제 다변화가 되면서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서로 간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계좌이체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계좌이체로 통한 뭐 자기네만의 사무실이든 아니면 주거 공간이든 하다못해 그러니까 하우스 개념의 숙소 같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는 팀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팀들보다는 가정집을 하나 빌려서 쓰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주말 뭐 보편적으로 뭐 일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거나 대부분은 이제 주말에들은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받는 사람들, 전화발이서부터 전화발이도 믿을 만한 사람들 일당을 주어가면서 서로 통화로 통한 거래를 하게 돼 있죠. 뭐 신뢰가 높은 사람끼리는 뭐 통장 거래를 미리 선입금을 안 해놓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첫 거래거나 서로 신뢰가 안 될 때는 선입금을 서로 좀 해주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금전사고도 자주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신뢰가 쌓였던 사람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대포를 지르는 경우가 있고 또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뒤지다 보니까 돈도 없이 그냥 받아버리면서 나중에 대포가 저질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고는 온라인을 어떤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할 때는 간혹가다 그런 사고는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 또 중간에 롤링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에서 뭐 0.5, 1%, 3%, 2% 그 롤링비에 대한 어떤 그 갭을 따먹기 위해서 그런 표 장사하는 표 수집가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로 중간 롤링 책서부터 뭐 총표를 받아야 되는 맞대기서부터 거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찍새들이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찍어먹기라는 것이 있는데 한동안 왜 예상가들도 찍기 막건을 상당히 많이들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찍기 예상가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튼 찍어먹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중간에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화가 다 돼서 이제 의미가 없지만은 중간에서 센터에서 가서 아니면은 뭐 전화로 해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통장으로 거래를 해놓고서 자기가 안 돼 보이는 표는 자기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면 20%가 그 친구들이 20%짜리 표를 가져온다고 치면 20%라는 거는 이제 사설경마에서는 왜 사설경마가 유행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실 마사에서는 그냥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살 수 있지만은 일단은 오히려 그 사설경마는 100만 원을 치를 8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를 8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고를 무릅쓰고도 많이 붙어내고 또 되게 빠르게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살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경마장의 전성기 비슷하죠. 매출도 많았고 물론 사설 경마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들이 좀 바닥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경마로 인한 어떤 그런 거래가 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상당히 도박 그 하우스와 더불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시기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서 그 시기는 뭐 바닥 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전문적으로 그런 어떤 그 바닥 생활이 아닌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인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가지가 또 발전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가 컴퓨터. 이제 그전에는 뭐 전화로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어느 누군가가 컴퓨터로 표를 집어넣어서 1,000만 원이라는 어떤 상한가 1,000만 원어치를 내가 1,000만 원이 내가 받는다 하면은 컴퓨터로 표를 1,000만 원에 맞춰서 웬만큼 이제 물론 나중에 배당판에 조금씩 진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10% 정도는 변환을 이해를 하면서 1,000만 원어치를 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1,000만 원어치 표를 넣는데 한 100장 정도 1,000만 원 이상이 평균적으로 한 100장 정도의 표가 들어오니까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 야, 1,000만 원 상한가에 한 1,000만 원씩 들어오면 내가 질 게 뭐 있냐? 나는 이거 받으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고 표들을 그거가 한동안 막 그 표를 받으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로 그 경마는 거의 모든 경주가 999든 뭐든 모든 경주가 다 특히 저배당에 맞을 때는 맞는 표 양이 많다 보니까 누적이 매번 특별한 경주 아니면 매번 맞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배당 경주에는 무조건 웬만하면 다 상한가를 두들겨 맞다 보니까 누적되는 그 적자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장이라는 그러니까 상한가 1,000만 원에 100장이 넘게 들어온다는 그 어떤 순식간의 산수를만 생각을 했었지 거기에 내가 맞을 때 빠지는 막건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내가 20% 이상을 빼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꿈을 못 깨고 이거 받으면 내가 이것밖에 답이 없다 해서 그 표를 받기 시작한 모든 사설 경마들이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낮아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발생되는 게 컴퓨터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총 센터가 뭐 나중에 뭐 생기고 중간 과정에 이제 뭐가 우선이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중간 과정은 있고 또 중간에 뭐 놀링 센터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세 번째까지는 컴퓨터로 표를 받는 세 번째까지는 가능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의 뭐 놀이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팬분들이 뭐 놀이터라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 표로 인한 어떤 이런 이제 사인 간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서로 넘고 넘어서라도 어느 정도 신분이 서로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식의 이제 네 번째로 가는 방법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사이트 자체를 자기네가 제작을 하거나 하면서 모르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의 시스템보다 초반기 시스템은 그나마 상한가도 있고 그나마 또 이제 개인이 누가 하면서 또 넘어가면 조금씩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은 알고 사고도 별로 없고 또 그때 당시 처음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는 경우도 컴퓨터 표를 받으면서 컴퓨터에서 구매를 하는데도 업주가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조금씩 이 업주들이, 그러니까 컴퓨터표를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받는 이 업주들이 이제 조금씩 굉장히 영악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컴퓨터 제작, 그러니까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단 표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누군지를 거의 모릅니다. 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토토를 했던 사설 토토 이 팀들과 더불어서 이제 전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팀들은 어떻게 보면 배짱 팀입니다. 그냥 일단 한마디로 호구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표가 마음에 안 들면 지네가 바로 벤치를 놓고, 물론 이제 먹튀들도 너무 많고 먹튀들이 많아졌지만 지금은 예전에 처음에 생겼던 먹튀들보다는 조금 오래되는 그런 사이트들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그 사이트는 조금만 표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이트에서 굉장히 오래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내 표가 만만하다는, 안 그렇게 되면은 계속 사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조금만 내가 계속 지다가도 조금만 표가 조금 사나워지면은 벤치를 먹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트집도 많죠. 뭐 필리핀 표라는 뜻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마를 조금 제 생각엔 그럽니다. 최윤석 같은 예상가와 또 뭐 또 다른 쪽에 능력 있는 예상가 둘 정도만 딱 있으면 사실은 필표 같은 보다 더 사이즈 좋은 어떤 내용 좋은 표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 입상 가능한 마필을 어느 정도 추려서 물론 이제 그 진금 필리핀 표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불법하는 친구들은 그 사이트 자체를, 그러니까 총판 표를 보면 어느 표가 많이 들어온다 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뭐 혼자서 구매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현재 시스템의 컴퓨터 어떤 그런 이제 그 사설 경마 시스템은 일단은 전주나 어떤 그런 그 이전에 1, 2, 3번은 어느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사설 경마를 신고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끼리만 거래가 되는 거고 입금하고, 그러니까 누군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쪽에서도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막말로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적발이 돼봐야 그냥 이네들은 주소만 자꾸 바꿔지고 하다 보니까 적발하기도 힘들고, 그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를 어떻게 하냐면 세월이라는 것이 쌓여야 되니까 한마디로 결제를 지켜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려고 그러면 한마디로 사나운 배터, 이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기는 배터들을 관리를 이 사람 잘라내야지만 자기네가 이익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컴퓨터에서 놀이터에서 표를 사는데 벤치를 안 먹고 오랫동안 고객이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 표가 꿀이구나, 내 표에 문제가 많구나, 내 배팅 방식에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그리고 온라인 경마가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상한가 신경 써야죠. 뭐 이것저것 또 999 맞춰도 어차피 100배로 다 통치죠. 그 20% 조금 받는 거, 그 표교도 매 경주 쓸데없이 사야 되는 부분도 있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내가 20%를 받는 것 같지만은 별 큰 이득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온라인 경마, 물론 이제 5만원 뺏기 구매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뭐 요즘은 뭐 솔직히 뭐 가족 뭐 이렇게 해서 혼자서 몇 개씩 쓰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차라리 사설 경마를 통한 어떤 그런 구매보다는 일단은 마사이가 뭐 하는 짓거리야 까놓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이쁘진 않죠. 지금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마필들 관리나 뭐 이런 자원들 관리나 한마디로 글로 배운 어떤 그런 세상이라고 그럴까요? 일단은 실제 돌아가는 세상이나 실제 들어가는 어떤 경마판 이런 부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글로만 뵙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어설프게 들은 이런 내용으로 간다. 사실 또 이 마사회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이런 담당 검사나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원지법에서 조금은 더 근접은 돼 있는데 일반적인 뭐 남부지법이나 이런 서울지법 같은 서울지검을 갔을 때는 이 마사회법 자체를 모르고 이런 범죄 자체가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함을 느끼는 검사들도 많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그런 마사에 관련 어떤 불법이 횡행할 수 있는 것이 잘 적발이 좀 안 됩니다. 특히 점점 가면 갈수록 적발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마사에만 가능합니다. 그냥 환급률만 조금 환급률만 올려놓으면 사실은 사설경마가 못 버팁니다. 왜냐면 환급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들이 질 확률이 높죠. 그렇게 막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면서 그런 게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환급률만 어느 정도만 높여주면 세계 평균까지만 가준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땐 대한민국 이런 사설경마 이 지하시장은 싹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마사의 입장에서는 환급률을 낮춤으로 인해서 지네가 들어오는 세금 어떤 수득이나 이런 세금은 훨씬 플러스가 된다고. 왜? 지금 뭐 행제세니 그 200만 원 넘으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뭐 다른 어떤 세상하고 뭐 이런 하고 횡재세를 거들려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들어갔던 돈 잃었던 돈에 뭐 보상비라도 주던가 아니면 뭐 그걸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정말 이 배터들을 마사의 그러니까 경마 팬들을 상당히 우롱하는 어떤 그런 법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다른 데로 말이 새기 전에 이번 편은 마무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설 경마 가능하면은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타치를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내가 사설 경마의 오래된 팬이다. 지금 이제 그 컴퓨터 사이트에 오래된 팬이다 이 뜻은 내가 그만큼 배팅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현재까지 맞대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자주 최윤석과 경마팬이 더 소통하는 방법은 자주 이런 어떤 경마 관련된 아니면 도박과 관련된 아니면은 뭐 다른 일상적인 어떤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 뭐 하다못해 경마장에서 예전에 그 폭발 사고가 나서 경마장에서 한번 우다당당 아주 큰 어떤 그런 당시에 저도 한번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겸사겸사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자주 뵙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다음에 뵐 때까지 인사를 드리면서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석이었습니다.